후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왜 유튜브를 찍지 않느냐고 하네요. 솔직히 별로 찍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일상생활이 매일 똑같죠. 환자 보고 집에 오고 환자 보고 집에서 쉬고 해봐야 집에서 밥 해먹는 거밖에 없는데 해먹는 것도 매일 똑같고 제가 다른 유튜버처럼 말을 재밌게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 가족은 제 유튜브를 보면 말이 너무 느리다고 1.5배속으로 해야 좀 볼만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원래 말이 좀 느리기도 하고 환자 볼 때는 할 말이 좀 많은데 다른 상황에서는 할 말이 거의 없습니다. 가끔 흥미로운 일이 있어야 좀 말을 하는 편이지 그 외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말보다 블로그에 글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거는 대부분 일상? 환자를 봤던 일상을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보면서 느꼈던 것들 환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많을 때도 있는데 다 말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글로 다시 한번 써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둑의 복기 같은 것이죠. 환자를 봤던 것을 되새김질하는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치료했고 그 치료 과정에서 어떠한 생각을 했고 하지만 블로그에서도 그것을 다 적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에게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고 불필요한 부분도 많습니다. 게다가 알면 곤란한 부분들도 있어요. 뭐랄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실제로 있었던 것들을 글로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자주 쓰는 편입니다. 처음 블로그를 시작했던 이유는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내가 얻은 것 어떤 작은 지식일 수도 있죠. 그것을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노하우 경험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그것들을 아낌없이 나누고 싶어서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왜 할 수가 없게 되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내 글을 보고 일반인들이 따라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침 놓은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서 침을 놓기도 하고 그것을 보고 따라 침을 놨는데 효과가 좋았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분은 좋아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문득 느낀 것은 이렇게 되다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침 놓은 사진을 보고 일반인이 따라서 침을 놓는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물론 저에게 책임이 직접적으로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보를 제공한 어떤 내 양심의 가책이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블로그에 처방도 그대로 남겼었습니다. 처방전에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 공개해도 크게 상관될 거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순간 만약에 이것이 다른 누군가가 스스로 약을 짓고 복용하고 나아지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걸 보고 사용했던 사람들 좋지 않아질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스스로 인터넷에서 찾아서 처방전을 들고 오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맞는 처방인데 이것만 먹으면 나을 수 있을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 그런 처방은 별로 없습니다. 많은 처방은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약, 한의학은 그런 경우인데 사람에게 맞춰서 처방을 해주는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처방은 물론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사람에게 임상에서 처방한 처방은 그 사람의 상태에 맞춰서 해준 것이죠. 이것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누군가의 손에서 스스로 약을 지어서 먹고 효과를 본다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100명 중에 90명이 좋더라도 99명이 좋더라도 1명이 잘못된다고 그것은 약간의 위험을 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학의 100%는 없습니다. 어떤 과학에도 100%는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의학은 모든 것이